자, 대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 New 와이드는 1000에 하이트 1000으로 만들게요. 해서 OK. 이렇게 일단 세 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포도비누면 포도비누, 메론비누면 메론비누, 여기 이제 비누 사진을 올려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오픈, 아까 바탕화면에 보면은 수제비누 폴더 있었죠? 여기서 포도비누면 4번이 포도비누네요. 선택해서 열기. 그 다음 얘가 JPG 파일이죠. 얘를 뜯어요. 저번에 쇼파 넣듯이 이동 툴로 끌어다 넣으면은 이렇게 옮겨질 겁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죠? 자, 컨트롤 T로 좀만 늘릴게요. 늘리실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늘리면 정 비율대로 늘릴 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이미지가 작은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보다는 큰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은 요 예제 특성상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을 잠깐 보자면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 올려져 있는 형태가 됐을 겁니다. 맞나요? 이거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신 분은 이미 틀리신 거예요. 자, 이 위에다가는 이제 포도비누라는 글씨를 적을 차례예요. 그쵸? 대표 이미지 모양에 여기 포도비누라는 글씨를 적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글씨체는 제가 지정은 안 했어요. 마음에 드시는 글씨체를 쓰시면 되겠죠? 글씨 크기도 편하신 글씨 크기 쓰세요. 자,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고 여기다가 포도비누라고 적겠습니다. 자, 적용할 때는 컨트롤 엔터 치시면 적용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컨트롤 T는 크기 조절. 자, 일단은 글씨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포도비누에 테두리를 주는 건 레이어 스타일에서 설정할 수가 있었죠. 자, 이 포도비누 레이어가 파랗게 선택이 된 상태로 하단에 보시면 FX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자면 이 포도비누 옆에 빈 공간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번 나는 이 FX를 눌러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다 레이어 스타일 주고 싶으면 빈 공간만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편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글씨에다 테두리를 줄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로 가셔서 테두리를 주셔야겠죠?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두고요. 지금 한 10픽셀 정도 저는 골랐어요. 컬러를 까만색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포도비누 색깔을 할 거라서 컬러를 찍었는데요. 내가 여기서 포도비누 색깔을 직접 골라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여기 사진에 있는 색깔을 쓰고 싶어요. 그럼 사진을 찍어주시면은 스포이드 모양이 되면서 사진에 있는 색깔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들게 됐으니 OK를 누르고요. 그림자도 넣고 싶다면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 디스턴스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글씨의 그림자까지 예쁘게 깔아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K. 사각형 박스는 타입 툴 밑에 보시면 사각형 툴 있어요. 요 락탱귤 툴을 선택하시고 쉐이프 모드인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사각형을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일단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요. 이 색깔을 우리가 바꿀 때 편하게 바꾸는 방법은 레이어스 패널에 보시면 락탱귤 1이라는 레이어의 옆에 썸네일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시면 됩니다. 까만색으로 바꿨는데요.
약간 배경이 비춰지게끔 투명하게 효과를 주고 싶다면 오페시티를 투명하게 주세요. 저는 50을 줄게요. 자, 글씨를 적을 거니까 타입 툴로 갈 테고요. 글씨를 적으실 때 이 배경 안에, 그러니까 이 도형 안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좀 잘 안 보이죠? 이래도 잘 안 보이긴 하네. 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표시에 I자 모양으로 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걸 이 상태로 하지 마시고요. 이 위쪽 있죠? 이 위쪽에 보시면 좀 밝은 데다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자, 사각형 모양의 이런 표시가 나온 이 상태로 그냥 클릭하셔서 끌고 올게요. 자, 클릭하면은 커서가 깜빡일 테고 이 상태로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이때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는 원래 천연 수제 비누,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자,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T 하고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제가 피부 미백 보습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렇게 적었다면요, 요즘은 과장 광고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특별한 그 효능이 아예 입증이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피부 미백 보습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쓰면은 과장 광고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천연 수제 비누라고 적은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대표 사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라서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는 거고요.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올릴 때는요, 이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사각형에다가 그냥 그림만 넣고 보정해서 그냥 저장하거든요. 왜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많이 적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는 그냥 하얀색 또는 뭐 배경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만들고는 있어요. 요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연습용이라서 이런 기능들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거 첫 번째 이제 대표 이미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할 건데요. 파일에 보시면 세이브 있어요. 또는 세이브 에즈도 좋아요.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경로는 이따가 압축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폴더 하나 만들죠.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요. 오늘 날짜 2021-0113 빼기 본인 이름 적을까요?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요. 알아보기 쉽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비누 대표 뭐 이런 정도로만 적을게요. 대표 사진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포토샵은요, 보통 두 개로 저장해요. PSD 파일로 하나 저장하고, 그 다음 이제 뭐 JPG라든지 PNG와 같은 그림 파일을 또 하나 저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라서 그림 파일이 아니에요. 즉 웹상에 올릴 수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수정할 때는 이 PSD를 열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PSD를 한번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 오케이. 그 다음 다시 파일에 Save As. 그냥 JPG로 할게요. 지금은 포맷을 JPG 해서 저장 하고, 퀄리티는요 8에서 12 사이면 상관없습니다. 거의 해상도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높게 저장하려면 이렇게 저장하세요. 오케이. 자, 대표 이미지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PSD랑 JPG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일단 얘를 잠깐 닫을게요. X.
자, 이 빈 화면에서 더블 클릭해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포도비누 JPG 파일을 열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G 파일은요, 그림 파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레이어스 패널이 그냥 백그라운드 하나만 나오죠. 즉 수정이 안 돼요. 내가 이걸 포도가 아니라 메론비누로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수정이 안 돼요. 얘는 그냥 그림 파일인 거예요. 자, 이제 닫고 이번에는요, 그 옆에 PSD라고 적혀 있는, 저는 지금 RC가 깔려 있어서 이런 R 모양으로 나오지만 아마 원래 모양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PS라고 적혀 있는 폴더랜다 파일일 거예요. 네, 어쨌든 얘를 한번 열어보면요, 얘는 이쪽은 같아 보여요, 그쵸? 근데 이쪽을 보시면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웹상으로 뭔가 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요, PSD도 남겨놓고 JPG도 남겨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JPG는 실제 웹에 올리기 위해서, 그림 파일이니까. PSD는 수정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포도비누 PSD를 열어왔어요. 자, 저는 포도비누만 팔 게 아니라서 다른 비누 사진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동 툴을 고를까요? 여기 무브 툴 선택하시고 이 포도비누 사진을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포도비누가 지워지고요. 그러면서 백그라운드가 파랗게 선택이 됐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파일에 오픈, 아까 바탕화면에 있었던 수제 비누에 있는 메론 요 5번 사진을 열기. 그리고 요 JPG 파일을 끌어다가 옮겨서 배치하시고 닫아요. 그 다음에 아까 컨트롤 T 크기 조절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끔 채워주시면 사진 이렇게 갈아끼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포도비누가 아니니까 타입 툴로 이 위쪽에 있는 포도비누 대신에 포도 대신에 메론으로 바꾸고 컨트롤 엔터. 그리고 이 메론 비누는 포도 비누 색깔이 아니니까 이 테두리인 스트로크를 따닥 해서 컬러를 메론 비누 여기 라벨 색깔로 찍어주시고 오케이 바꿔버리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파일에 세이브 에즈. 그래서 얘는 메론 비누 대표 사진 PSD 저장하고 파일에 세이브 에즈 해서 포맷을 JPG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도 비누, 메론 비누, 코코넛 비누, 뭐 카네이션 비누, 백합 비누 이런 식으로 한 5개 만들어 보세요. 자, 대표 이미지 5장 다 만드셨다면 이번엔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아마 유인물로 드린 거를 보면은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나와 있을 건데 파일에 뉴 와이드가 몇이었죠? 860 하이트는 1500.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가로는 860으로 만들고요. 세로는 1500에서 한 2000 정도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지금은 1500 정도로 만들었고요. 실제 내용이 그렇게 짧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굉장히 길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그러니까 그 상세 페이지 자체가 이미지가 굉장히 길고 큰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로딩 속도가 딸려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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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러면은 짧은 이미지들, 즉 작은 이미지들은 금방금방 뜨거든요. 그래서 로딩 속도가 더 빠르게 뜨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3만 픽셀 막 이런 식으로 길게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짧게 짧게 해서 여러 장을 넣어요. 자, 어쨌든 860에 1500으로 저는 평가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OK 누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포도비누의 대표 이미지를 제가 밑에다 깔아 넣었는데요. 파일에
파일에 오픈. 바탕화면에 아까 수제비누 폴더 있었죠? 수제비누 폴더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여기서 포도비누 사진을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땡겨서 여기 이동 툴로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 크기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배경으로 쓸 거라서 이렇게 진하게 쓰기가 싫어요. 나는 약간 연하게 배경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배경을 연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배경을 연하게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옆에 보시면 오페시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투명도. 이거를 뭐 적절하게 저는 한 50 줄게요. 50은 좀 너무 흐린가? 한 70? 70으로 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내놓았던 그 출력 형태랑 좀 다른 점이라면 이 부분이 선이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출력을 해드린 사진을 보면 이 부분이 부드럽게 사라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능인데 맞아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1번이 선택이 돼 있을 때 이 아래쪽 하단 부분에 요 네모난 거에 동그란 버튼이 있었어요. 요걸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까만색의 흰색을 고르시고 선형 그라디언트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 당겨 주면은 아래 부분은 까만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 마우스를 뗀 부분은 흰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선을 없앨 수가 있고요. 좀 삐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요. Shift를 누르면서 해주시면 수직 수평으로 선을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타입 툴로 갈게요.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을 거예요. 클릭. 여기는 집들이 선물, 돌잔치, 답례품.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글씨가 작아 보이잖아요. 실제 제가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자면 100% 사진은 이 정도 크기예요. 꽤나 큰 글씨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줄일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가볼까요? 자, 우리가 컨트롤하고 0번을 누르면은 이거는 화면이 모두 보이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인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본다면 컨트롤 1번은요. 100% 사진 이미지로 보기. 그러니까 원본 사이즈로 보기가 컨트롤 1번이고요. 컨트롤 0번은 화면에 다 보이는 사이즈로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땐 100%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했을 때는 아까 전에 컨트롤 0번 누른 것처럼 화면에서 모두 다 보이는 정도로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컨트롤 1, 컨트롤 0을 외우셔도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작업하다 보면 단축키가 포토샵에서는 좀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다가 지금 흰색 글씨를 적었더니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FX 눌러서 줘도 되지만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된다 했죠. 이 타입 툴에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거니까 이 빈 곳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롭 섀도우 정도만 줄까요? 디스턴스 좀 낮춰놓고 오케이. 그러면 훨씬 더 눈에 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도비누 적을 건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포도비누 대표 사진을 만드셨잖아요. 거기 있는 글씨체, 거기 있는 적용했던 글씨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파일에 오픈, 아까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 있었죠. 이건 직접 적으셔도 무방은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본인 폴더 있었죠. 여기 포도비누 PSD를 열어오면은 여기서 이 포도비누 글씨를 이동 툴로 선택해서 끌고 오시면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모양을 PSD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그렇게 가져다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거는 직접 적으셔도 무방은 해요. 자, 파일에 오픈. 아까 이거 포도비누 저장했던 거잖아요. PSD. 얘를 열어서 이렇게 떼요. 그 다음 요거 레이어가 따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해서 끌고 오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점수를 매기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차피 연습하는 김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쪽에는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 선. 자, 선이 아니고 저는 사각형으로 그렸어요. 도형 툴로 얇게 이렇게 선처럼 그려주시고요. 색깔은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을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 그림자 주려면은 FX에서 드롭 섀도우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약간의 그냥 장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방향 화살표 안 나오게 하겠네. 화살표가 나온 거는 그 전에 옵션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만드실 때 그냥 요 라인 툴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락탱귤로 했어요. 락탱귤로 그냥 길게 이렇게 그려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가 나왔던 거는 라인 툴에서는 왜 나왔냐면은 이 위쪽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엔드 포인트는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라인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는지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보고 마저 설명할게요. 자, 글씨 적을 거니까 타입 툴. 타입 툴도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T 누르면 타입 툴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사실 T 누르면 타입 툴이고 뭐 A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이고 V 누르면 이렇게 이동 툴이고 이게 다 있어요. 사실은 익숙해지면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직접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타입 툴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커서가 깜빡이죠. 근데 글씨색이 혹시 저처럼 흰색이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글씨색을 회색으로 바꿔놓고 쓸게요. 컨트롤 T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업은 선택해서 색깔을 빨간색. 빨간색도 약간 톤 다운된 빨간색이 보기가 더 좋습니다. 거품도 선택해서 파란색, 약간 톤 다운된 파란색으로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요거 만드는 거, 요 위에 조금 만드는 게 레이어가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자, 일단은 이 배경, 백그라운드 제하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쵸?
근데 이 밑에 내용들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지금 5개니까 지금은 관리가 가능해도 레이어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수정하거나 편집할 때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바로 위에 있는 이 레이어 1번을 일단 클릭. 그리고 맨 끝에 우리 천연 글리세린 적은 거 있죠? 이거를 Shift 누르면서 클릭.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된 범위의 레이어들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로 Ctrl G, 그룹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상단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레이어가 훨씬 깔끔하게 보이죠? 정리가 됐으니까. 그룹을 지워버렸어요. 여기는 빼봐. 하고 적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밑에다가 목록 형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코코넛 비누, 메론 비누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목록을 만들 건데 가장자리가 둥근 사각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타입 툴 밑에 보시면 라운디드 락탱귤 툴 있죠? 이걸 골라주시고 제가 설정한 라디우스 값은 10픽셀입니다. 근데 뭐 더 굴리고 싶으신 분은 더 굴려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3개 배치할 거니까 적당한 사이즈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도형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이 지금 보시면은 그림을 넣었을 때 그림하고 요 배경하고 조금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요 선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죠? 또 지금 보면은 회색으로 얇은 선이 있고 그 다음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 선과 그림자를 레이어 스타일로 넣을게요. 자, 여기서 빈 곳, 여기 레이어의 빈 곳을 따닥.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고 스트로크 사이즈는 한 1픽셀 정도로 컬러는 회색으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살짝 넣겠습니다. 1픽셀 정도 넘어도 됐었을 걸 그랬네요. 어쨌든 오케이. 그 다음 이거를 복사를 할 건데 우리가 도형을 복사를 하려면 이동 툴에서 Alt를 누르면서 끌면 돼요. 그쵸? 이때 Shift까지 같이 누르면은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3개 복사해 보세요.
자, 배치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일단 이렇게 지금 도형 3개를 배치했는데 이 도형의 이 사이 간격이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Shift 누르면서 끝 번째 사각형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3개의 사각형이 선택이 됐을 거고요. 이때 이동 툴의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배치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이 세로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져요. 얘를 다시 복사할 거니까 Alt를 누르면서 끌고 밑으로 내리면서 Shift를 누르면서 놔주시면은 이렇게 수평수직 똑같이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각형을 일단 클릭해 주실래요? 클릭. 여기가 오토 셀렉트가 걸려있는 상태라면 첫 번째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파랗게 레이어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쵸? 자, 이대로 파일에 저는 이번엔 플레이스를 써볼게요. 오픈을 써도 되고 플레이스를 써도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플레이스는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샵 수제 비누에 이거 4번을 플레이스 하고 크기 조절해서 사이즈를 맞춘 다음에 엔터. 컨트롤 알트 G 하면 클리핑이 됐어요. 자, 다시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자, 일단 사각형을 먼저 클릭. 자, 그럼 그 두 번째 사각형이 또 선택됐죠? 파일에 플레이스. 플레이스는 붙여넣기인데 선택되어 있는, 즉 파랗게 선택되어 있는 바로 위에 붙여져요. 그래서 여기다 두 번째 이미지를 플레이스. 파일을 오픈해서 끌어다 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죠? 엔터. 크기 조절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집어넣겠다면 컨트롤 알트 G 눌러서 집어넣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해도 돼요. 그거는 맘대로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6개를 다 채워보시면 돼요. 글씨를 쓸 거예요. 그래서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글씨를 쓸 부분을 찍어주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글씨를 찍을 부분은 가운데 부분을 찍을게요. 여기서는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 색깔은 흰색 말고 글씨를 적을 색깔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비누. 글씨가 되게 두꺼워서 저 글씨체 좀 바꿀게요. 글씨체 바꿀 때도요, 얘를 여기를 찍어요. 그리고 방향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컨트롤 T에서 좀 밑으로 좀 내려놔야 되겠네. 저는 요쯤에다가 놓을게요. 자, 이거를 이동 툴로 Alt 누르면서 아까랑 똑같아요.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 일단 포도 비누 3개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Alt 누르다가 끌어다가 배치. 자, 이렇게 놨는데 이런 이유는 타입 툴로요.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메론 비누, 얘는 데캅 비누, 여기는 카네이션 비누.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위치를 맞출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글씨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럼 다 됐죠? 그러면 파일에 Save As 또는 Save 해서 바탕화면에 본인 폴더 있었죠?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 파일에 Save As 해서 여기 JPG 파일 하나 더 저장.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